몸이 약해졌거나 혹은 몸이 더 강해지고 싶을 때는 운동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안증을 겪으시고 불안, 생각,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 이 약해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시고 많이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심호흡을 해라. 혹은 호흡을 관조, 그러니까 바라봐라. 이런 식으로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호흡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흡을 하면 마음이 진정되기는커녕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명치가 더 쪼여지는 느낌, 승모근이 더 긴장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과거에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을 진단을 받고서 처음에는 이제 병원 상담 치료를 반복하다가 이대로는 해결될 수가 없겠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그 가는 길에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명상과 호흡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보통 호흡 명상으로 우리가 명상을 처음으로 입문하게 되는데요. 호흡도 정말 종류가 많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봐라. 100회로 호흡을 해라. 단전으로 호흡을 해라. 척추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느껴라.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고 또 호흡을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뱉는 이런 박스 호흡 혹은 지식 호흡법이라고 하는 그런 호흡법도 있고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호흡들도 있죠. 흔히 조식이라고 하는 호흡이요. 이 모든 것들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만 하고 만 게 아니고요. 명상을 해야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찌꺼기들이 해소가 되고 호흡을 해야 마음이 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들과 다르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겪었던 것처럼 호흡만 하게 되면은 막 명치가 답답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승모근이 긴장되는 느낌, 그리고 먹었던 것들이 굉장히 체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됐어요. 물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은 것처럼 몸이 빵빵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속 기간이 끝나게 되게 되면은 내 몸이 물먹은 스펀지처럼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그러한 경험도 반복됐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남들은 다 좋다고, 다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과거의 저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든 우리는 호흡만 하면 부작용을 겪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내 상태가 준비가 안 돼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단은 호흡이 좋은 건 맞습니다. 호흡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과부하를 반드시 전제해요. 교감신경 항진이 불안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심장은 우리가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이 호흡량을 조절하게 되면은 심박수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장이 빨리 뛰면 호흡량이 가빠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심박도 안정이 돼요. 그렇게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감신경이 안정되게 되면은 코르티졸 호르몬 분비도 정상화가 되고 신경이랑 심박의 안정을 통해서 전체 근육이 안정이 됩니다. 신경이랑 혈관은 전체 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얘네가 안정되면 전체 근육도 안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은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 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이렇게 펼쳐지고 줄어들고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횡격막이랑 복횡근, 복횡근이랑 골반기저근, 골반기저근과 다혈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정상 작동을 하면 복횡근이 정상 작동을 하고 이어서 골반기저근, 다혈근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의 근육을 이너 코어 머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은 척추를 붙잡아주고 내 몸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내 몸은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랑 정반대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용이 너무나도 크죠. 모든 것들은 빛이 강할수록 그만큼 그림자도 강합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관절도 보호할 수 있죠. 힘도 세지죠. 지구력도 강해지죠. 그 다음에 겉보기의 외모도 특별해지잖아요. 작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반작용도 크고 리스크도 큰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많이 받으려면 하이 리스크를 짊어져야 됩니다. 호흡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서 부작용을 겪은 것 뿐이죠. 그럼 뭐가 도대체 준비가 안 돼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호흡은 내 몸의 신체적인 작용을 이끌어냅니다. 횡격막이 팽창을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횡격막의 가동 범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불안을 느끼는 사람, 불안증을 겪고 있는 사람, 혹은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서 내가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 그러니까 심장이 과부하된 상태가 일단은 반드시 전제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되게 돼요. 왜냐? 심장은 불수익은 근육이니까요. 그리고 심장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은 뇌가 과부하됐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생각 없이 절대로 발현되지 않아요. 판단이 없고 정보가 없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과부하되어 있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것은 뇌가 과부하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뇌도 근육, 불수익근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반드시 굳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뱉을 때는 호흡근이라고 불리는 사각근과 흉쇄유돌근을 써야 돼요. 사각근은 목 앞에, 그 다음 흉쇄유돌근은 이 유양돌기서부터 쇄골까지 내려오는 이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뇌가 과부하가 되게 되면 이 주변 근육들이 굳게 되면서 이 호흡근이 짧아지게 돼요. 그러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통로, 이 빨대가 굉장히 수축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 주변 근육들이 긴장이 되면서 갈비뼈 주변에 있는 늑간근이 수축이 되고 등은 굽게 되고 명치가 닫히게 되면서 횡격막은 팽창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축돼서 안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힘과 횡격막이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미 수축된 힘은 아주 오랫동안 형성이 되었고 그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밀어낼 힘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반드시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괜히 긴장되어 있던 것을 내가 밀어냈어요. 그러면은 이 긴장된 상태는 더욱더 수축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긴장도가 심해지니까 명치가 더 답답해지고 명치 주변에 있는 위가 긴장되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로 인해서 아래쪽으로는 피가 더 순환이 안 되니까 위로 승모근이 긴장되고 더 생각이 많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거죠. 그러면은 호흡이 끝난 뒤에 불안감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이것은 마치 세수를 하지 않고 로션을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는 것과 똑같고요. 우리 몸이 굉장히 틀어지고 긴장되고 통증이 내재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몸도 망가지는 것과 똑같이 리스크가 큰 이 호흡을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부작용, 리스크만 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많은 분들이 불면, 불안, 우울 혹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정보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탁상공론 같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나 싶은 것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은 이러한 작용이 있고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그것을 말하는 화자가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타고나기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그냥 소리를 냈을 때 그 노래의 기술이 그냥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이 영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혹은 마음의 고통으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보통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도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길을 헤맸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제가 어떠한 극복기를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불면, 불안, 우울 그리고 만성통증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났는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게요. 이것은 오답 노트이자 정답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시행착오 끝에 겪은 이 정답지대로 걸어간다고 하면은 가장 쉽게 그리고 리스크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극복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극복기를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에도 부족한 짧은 이 삶을 하루빨리 이 몸과 마음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일이 설레고 기다려지는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